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변화가 적용된 2025년형 혼다 HR-V 페이스리프트 신형을 시승해 볼 건데요. 그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뷰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차 상태에서의 영상, 실내와 외관, 변화된 점, 그리고 기술적인 데이터가 궁금하시다면 꼭 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행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운전해 보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흥미로운 특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가솔린 엔진이 주로 발전기 역할을 하여 배터리와 전기 모터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차량을 구동합니다. 하지만 중속에서는 가솔린 엔진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주행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정말 아름다운 차입니다. 저는 이 짙은 파란색 블루 컬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색상이 차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어드밴스 버전입니다. 이번에는 최상위 트림은 아닙니다. 모든 버전에서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디자인만 다를 뿐입니다. 세 가지 다른 디자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부 그릴과 범퍼 디자인도 약간 다릅니다.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LED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 꽤 좋습니다. 제가 밤에 이 차를 운전하는 야간 주행 영상을 따로 올릴 예정이니 그 영상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외에는 앞쪽에는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뒤쪽에는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면의 테일라이트가 변경되어서 이전과는 꽤 다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차량의 외관이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지상고는 18cm로 오늘 우리가 주행할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처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운전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지상고가 조금 더 높아야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이 HR-V는 이런 도로 환경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차를 보고 싶거나 시승해보고 싶거나 구매를 원하신다면 부쿠레슈티에 있는 혼다 노르드를 확인해보세요. 링크는 설명란과 화면에도 남겨둘게요. 그분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실 테니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좋아요. 이것이 스마트키이고 당연히 키리스 엔트리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을 잠글 수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미러는 상위 버전에도 적용되어 있고 손을 여기 대면 아주 빠르게 작동합니다. 혼다의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은 정말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이곳이 실내입니다. 시트가 정말 멋지고 매우 편안합니다. 가운데는 직물 소재, 측면은 친환경 가죽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측면 지지대, 수동 조절, 일반 페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 센서,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트렁크를 위한 몇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버튼이 많이 있어서 이 차량의 실용성과 인체공학적 설계가 정말 뛰어납니다. 여기에 시동 정지 엔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각지대 감지 기술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혼다는 차량의 다양한 안전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상위 버전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과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적응형 헤드램프도 있습니다. 모든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오토파일럿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지원되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케이블로 연결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연결해 두었지만 필요 없으니 빼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그대로 둘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인테리어, 공간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꼭 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는 그냥 주행만 할 거거든요. 좋아요. 여기에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센터 콘솔도 약간 변경됐어요. 예전에는 닫혀 있었는데 이제는 열려 있어서 훨씬 보기 좋고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물리 버튼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내리막길 보조, 그리고 다양한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 노멀 모드가 있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포츠, 노멀, 그리고 에코 모드의 이콘이 있습니다. 모두 시도해보고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회생 제동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고 이 차량은 4단계의 회생 제동을 제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드라이브 모드, 즉 뒤에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행 상태입니다. 만약 B 모드, 즉 레버를 끝까지 내리면 4단계의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고 아래쪽에 M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곧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위아래 좌우로 조절됩니다. 창문 시야도 좋고 주행 전 몇 가지 기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 차량은 전륜 구동입니다. 1.5리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직렬 4기통에 2개의 전기 모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131마력, 253Nm입니다. 자동 변속기 ECVT가 적용되어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170km, 0에서 100까지 10.6초가 걸립니다. 연비는 약 5.4리터 정도이며 이 영상에서 직접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COE 배출량은 122g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40리터입니다. 차량 무게는 380kg으로 꽤 괜찮은 편입니다.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지상고는 18cm입니다. 회전 반경은 11.3m입니다. 앞쪽에는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 뒤쪽에는 반독립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0, 450유로부터 시작해서 최상위 모델은 36, 250유로까지 올라갑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꼭 리뷰를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할 일은 연비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립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트립비를 누르고 초기화하면 끝입니다. 이제 운전해 봅시다. 이제 D 모드에 놓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D 모드는 단순히 가속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그냥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회생 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기능이 없는 일반 자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굴러가는 거죠. 하지만 B 모드에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B 모드에서는 지금처럼 차가 그냥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레벨 3, 4, 1로 가면 굴러가는 느낌과 함께 점점 더 강한 회생 제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패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B 모드에 둘게요. B 모드는 제일 좋아하는 모드예요. 저는 항상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운전할 때 회생 제동이 있는 모드로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에 가속 페달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교통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쉽습니다. 운전할 때 첫인상은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꽤 특별하거든요. 작고 예쁘고 그립감도 좋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보조가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보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전히 직접 돌려야 합니다. 느낌이 마스다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해요. 그리고 다른 차나 이전 버전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느낌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아주 많이 보조되는 편은 아니에요. 운전에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멋진 점은 실시간으로 에너지 흐름을 보여주는 파워 플로우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전기 모드로 주행할 때, 에너지를 회수할 때, 에너지를 사용할 때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진행하면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차가 편안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절대 스포티한 차가 아닙니다. 좀 더 편안한 가족용, 운전하기에 여유로운 차에 가깝죠. 서스펜션도 좋아요. 이렇게 세팅한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차에는 딱 맞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차치고는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정말 기분이 좋아요. 서스펜션과 관절 부분에서 나는 소음도 최소화되어 있고 그 부품들이 좋은 품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나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요.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들리시나요? 꽤 좋은 품질이에요. 그리고 꽤 부드러워서 스포츠카처럼 딱딱한 느낌은 없어요.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차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이에요. 가솔린 엔진 하나와 전기 모터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모터는 발전기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바퀴를 구동할 수 있는 모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속 50km 이하의 저속에서는 배터리가 충분하다면 차량은 대부분 전기 모드로만 주행합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차량은 저속에서 여전히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터가 발전기 역할을 하면서 작동에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한 에너지를 모터로 보내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시속 50, 60km에서 100km 사이, 즉 엔진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속도 구간에서는 차량이 주행 모드를 전환해서 가솔린 모드로 주행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때는 오직 가솔린으로만 주행하게 되고 차량은 가솔린 엔진이 바퀴를 직접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가장 효율적인 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즉 내부에 매우 똑똑한 컴퓨터가 있어서 주행 중에 이런 전환을 선택해 줍니다. 하지만 크루징 할 때, 즉 많은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고속에서 가솔린 엔진이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주변에서는 그냥 전기 모드로 주행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전기 모드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에너지가 없어서 가솔린 엔진이 켜져 있어도 지금은 가솔린 엔진이 전기 모터에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서만 작동하고 전기 모터가 바퀴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 설명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속 100km가 넘는 고속 주행을 하면 그때는 전기 모터도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에서는 전기 모드로 주행합니다. 중간 속도에서만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운전하기 꽤 쾌적하고 도심에서도 상당히 컴팩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위치가 높아서
지상에서 꽤 높이 앉아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SUV에 타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게 좋은 점이에요. 창문 주변으로 시야가 아주 넓거든요. A필러도 꽤 얇아서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에서도 시야가 잘 확보돼요. 그리고 이 위쪽 중앙에 있는 룸미러로도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브레이크와 페달 감각이 좋습니다.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오토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면 켜거나 끌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에코 모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버튼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설정을 정말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게 바로 좋은 인체공학적 설계죠. 화면 위치도 꽤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중앙에 있는 화면은 운전자 쪽으로 약간 더 기울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차 주변 시야도 좋고 멀티미디어 화면도 잘 보입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이중 유리가 아닙니다. 단일 유리예요. 하지만 도심에서 저속 주행 시에는 방음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속을 너무 세게 밟지 않는 한 ECVT 변속기 덕분에 엔진 회전음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차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요구하면서 강하게 밟으면 엔진 회전음이 좀 더 크게 들릴 거예요. 아마 이전에도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세게 밟을 때만 그렇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럽게 운전하면 엔진 소리, 즉 가솔린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꽤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에코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당연히 힘을 꽤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페달이 훨씬 더, 이걸 보세요, 더 민감해지고 반응도 훨씬 빨라지며 더 많은 힘을 줍니다. 그리고 엔진도 좀 더 세게 회전하려고 해서 더 많은 힘을 내줍니다. 하지만 저는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차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페달과 차량 반응에서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꽤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운전하면 다이내믹하게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를 추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가 민첩하게 느껴집니다. 커브에서도 꽤 잘 버텨줍니다. 측면 지지력도 꽤 좋아요. 그리고 내 차가 빠르게 느껴집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훨씬 더 민첩하고 훨씬 더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코 모드로 돌아가서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더 유연하고 더 부드럽고 더 느리게 힘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노멀 모드에서는 그 두 가지의 중간 정도예요. 이제 여기서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롤링이 거의 없는 상태도 있고 최대 회생 제동도 있습니다. 전기차만큼 강하진 않지만 교통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미리 에너지를 회수하기에는 꽤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주 강하진 않고 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이 정도의 회생 제동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기호 시스템이 켜져 있고 1단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량을 보기 위해 여행 내내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온도가 적당한데 밖은 꽤 덥습니다. 여름이고 꽤 덥네요. 그 외에는 로터리에서도 잘 앉아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시야가 아주 좋고 여기서는 주변 상황 좌우 모두 잘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오토파일럿과 크루즈 컨트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차선 보조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어디 있지? 네네,
D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B모드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D모드, 즉 드라이브 모드에 있어야 하고 B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 외에는 아주 잘 작동하고 모든 버전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버전에도 이 차선 보조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제동, 거리 유지까지 아주 잘 해냅니다. 이것은 혼다와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더 크고 비싼 차량에도 이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화면에 보여줍니다. 차선 사이를 잘 유지하면서 가속도 합니다. 여기서 앞차와의 거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거리를 최소로 줄일 수도 있고 더 멀리 둘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차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 가장 먼 거리로 설정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전히 스스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선 사이를 잘 유지하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차선 사이를 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사각지대 뷰도 있습니다. 지금 시속 100km로 주행 중인데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방음 처리가 꽤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에서 약간의 소음이 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속 110, 120km까지는 꽤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0km를 넘어서면 차량에 이중 유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바람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혀 심한 수준은 아닙니다. 음악을 듣고 있다면 아마 그런 소음은 거의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토파일럿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창문과 차량 주변의 시야가 매우 넓어서 도로 위에 약간 높게 앉아 있다는 느낌이 들고 도로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차량을 꽤 잘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저는 좋습니다. 서스펜션과 전체적인 느낌은 괜찮아요.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제 반대편으로도 가서 조금 더 빠르게 운전해 보면서 고속에서 차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에서는 비교적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차량이 전기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줄이면 차량이 내연기관으로 주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 속도에 따라 차량이 전기와 가솔린 모두 사이를 전환하게 됩니다. 즉 차량이 어느 쪽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따라 전기 모드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정말 흥미로워요. 멋진 점은 너무 세게 밟지 않는 한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엔진이 작동하고 있는지 언제 작동하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 좀 보세요. 지금 막 엔진이 켜졌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겠어요. 이런 속도에서는 엔진이 작동 중인지 멈췄는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계속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죠. 회생제동을 더 강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생제동이 아주 강력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회생제동의 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괜찮아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코너를 돌 때도 꽤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그건 서스펜션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서스펜션은 스포츠성보다는 편안함 쪽에 더 맞춰져 있어서 대략 70%는 편안함, 30%는 스포츠성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이내믹하게 주행할 때도 좋은 승차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자마자 차가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페달이 더 민감해졌어요. 자, 이걸 보세요. 힘이 필요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이내믹하진 않아요. 코너에서 차가 휘는 게 느껴집니다. 약간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너무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치고는 꽤 괜찮은 안정성과 다이내믹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게 몰아보면 이 차가 편안함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엔진 소리입니다.
좀 더 세게 밟아서 페달을 바닥까지 눌렀을 때요. 하지만 네, 평소처럼 운전하면 그런 점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게다가 혼다는 이번 신형 페이스리프트에서 방음 성능을 개선했고 엔진 소음도 줄였다고 했는데 확실히 개선된 게 느껴집니다. 진동 면에서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진동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소음도 이전 버전만큼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약 5%, 많게는 10% 정도 개선된 것 같아요. 꽤 좋은 수준이죠. 유럽에서 판매된 차량이라면 이런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혼다 차량인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른 차를 추월하거나 지나가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출력 면에서는 충분히 넘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시속 120km부터는 외부에서 바람 소리 같은 소음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20km까지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엔진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지금은 에너지를 바퀴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생 제동 중이에요. 네, 엔진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꽤 괜찮은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괜찮은 세팅이에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 전환 과정도 개선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은 전환이 일어나는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거든요. 또한 고속 주행 시에도 좋은 안정성을 더해줍니다. 이제 도심에서도 조금 운전해 보면서 반응이 어떤지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제동을 끄거나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속했다가 페달을 놓으면 그 에너지가 모두 배터리로 다시 회수됩니다. 지금 보시면 배터리가 거의 가득 찼어요. 거의 80% 정도입니다. 대략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에코 모드로 다시 전환할 수 있고 여전히 브레이크와 페달을 조금씩 사용해서 더 많은 회생 제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속도에서는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게 되고 아마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전기 모드로만 갈 것 같아요. 상당히 부드럽고 쾌적합니다. 조향감과 주행 느낌은 마스다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에도 정말 확실히 아주 비슷한 느낌이 조금 더 더해져 있습니다. 보조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차를 조작하기가 꽤 쉽습니다. 그리고 바퀴에 대한 피드백이 더 현실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에코 모드에 있는데 네, 흥미롭네요. 서스펜션은 더 편안하게 세팅되어 있지만 스티어링 휠은 어딘가 좀 더 스포티하게 세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스펜션은 대략 70%가 편안함, 30%가 스포티함이고 스티어링은 60%가 스포티, 40%가 편안함,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팅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할 때도 정말 좋고 도시에서도 역시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느낌이에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좋은 타협점이죠. 방지턱을 넘을 때도요, 다시 말하지만 정말 좋아요. 서스펜션이 정말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아티큘레이션과 그 느낌이 좋아요. 시트도 좋고
포지션도 좋고 부드럽고 직선적인 가속감도 마음에 들어요. 정말 쾌적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혼다에서는 도심에서 최대 80%까지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정말 좋은 점이에요. 왜냐하면 더 경제적이고 더 조용하고 더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고 배출가스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도시에서는 더 깨끗한 공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지? 그리고 비상등 버튼도 여기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완벽해요. 정말 완벽한 위치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위에 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고 다가오는 차들도 볼 수 있어요. 위에서 왼쪽 오른쪽이 정말 잘 보여서 아래에 있을 때보다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높이가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딱 이래야 하는 높이에요. 그리고 큰 사이드미러, 좋은 시야 확보. 방금 우리가 그 위를 얼마나 부드럽게 지나갔는지 보셨죠?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저런 작은 충격이나 중간 정도의 요철도 정말 훌륭하게 잘 넘어요. 이제 첫 번째 차선, 두 번째 차선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로터리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 차는 전천후로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이 차는 도심에서도 훌륭하고 장거리나 휴가 때도 꽤 괜찮은 차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놀라운 시티카예요. 로터리에서 회전 반경도 좋아요. 시야도 좋고요.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차를 주차할 거예요. 이 차를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카메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차장에 들어가서 후진 기어를 넣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 후방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차, 이 모델, 이 버전 어드밴스드에는 360도 카메라가 없지만 최상위 버전을 선택하면 360도 카메라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카메라는 훨씬 더 멋지고 카메라와 시야면에서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서 차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꽤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카메라들은 움직일 수 있어서 다른 각도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파킹에 넣고 전자식 핸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연비를 한번 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홈으로 가서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고 트립을 선택한 다음 B로 갑니다. 저희 주행에서 연비가 5.2L로 나왔네요. 맞죠? 거의 20km 정도 주행했어요. 꽤 좋아요. 정말 좋은 숫자예요. 그리고 저는 연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공조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서 연료 소모가 더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밖이 매우 덥기도 해요. 25도, 어쩌면 30도까지 올라가는데도 꽤 좋은 결과입니다. 정말 운전하는 게 즐거웠고 이 차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수치보다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5년형 혼다 HR-V 페이스리프트의 시승기였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 계시고 이 차를 구매하거나 직접 보고 싶거나 시승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헌다널드를 확인해보세요. 설명란과 화면에도 링크를 남겨둘게요. 정말 친절한 분들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도와주실 거니까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정말 멋진 차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체 리뷰는 제 채널에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실내와 멀티미디어 공간도 보여드릴 거예요.
실용성은 물론 이 영상보다 더 많은 정보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